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다소 제가 좀 흥분되고 뭐랄까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감동적인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 공격된 100배, 1000배로 응징 보복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은 100배, 아니 1000배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2023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보는 발언입니까? 제 기분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여기에 끌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보다 방어에 비용이 10배가 든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침범한 사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우리 군의 안보 허점, 이것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군대, 여기에 문제가 싹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엄청난 발언입니다. 매우 든든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 공식적인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 외교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핵 보유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겁니다. 북한 김정은 들어라. 중국 시진핑 들어라. 미국도 들어라. 일본도 들어라. 러시아도 들어라. 우리도 핵 보유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서 이제 말로만 하지 않겠다. 대화로 하지 않겠다. 가짜 평화로 하지 않겠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그래서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그것도 생각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핵을 갖겠다. 미국의 핵 우산 안 펴지면 어떡하냐? 안 펴지면 어떡하냐? 펴졌다 안 펴졌다, 펴졌다 안 펴졌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 안 펴지면 어떡하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우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인에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같은 얘기입니다. 종전선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의혹 덩어리가 굴러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날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유엔에 연설하고 거기서 종전선언 제안하는데, 그것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다 모아가지고, 국방장관, 국정원장, 해양경찰청장 다 모아가지고, 조용히 해.
이건 월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지금 다 공소장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 종전선언, 이게 가짜 평화다. 상대방의 서운이, 아 그래 김정은이 우리한테 같은 민족끼리인데 핵을 쏠 리가 있겠어? 네가 김정은 속에 들어가 봤니? 네가 보장할 수, 아니 이게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네가 어떻게 책임을 져? 이미 우리 국가는 절단이 나버렸는데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서. 그때 네가 어떻게 책임을 져? 네 목숨 가지고 그 책임 져지겠니? 이겁니다. 이겁니다. 속지 말자. 가짜 평화. 종전선언. 대화로 해결한다.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윤 대통령 대량 응징 보복 강조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해야. 1000배로 때릴 능력. 김정은이 등골이 서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역사를 통찰하는 그런 어떤 해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뜻이 드러나는데요.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 이겁니다. 가짜 평화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나라들 이 지구상에 지금 없다. 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다른 나라로 복속돼 버렸든지 지구상에서 지도가 없어지고. 그러나 힘을 길러서 평화를 추구했던 나라는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이바지를 했던 것이다. 우리도 그 길로 간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조인트 플래닝, 그 다음에 조인트 execution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보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켜준다. 이게 아니고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은 방금 얘기한 부분을 톱 제목으로 뽑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합니다 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 평화, 그것이 가짜 평화다. 동아일보, 오늘 뉴스는 중요해서 다 좀 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톱, 윤석열 대통령, 북핵이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우리도 핵 보유한다. 처음 하는 말입니다. 처음 하는 말입니다. 2023년 1월 11일은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 외교사에 국가를 보존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뜻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로 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핵무장을 얘기한 겁니다. 신문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윤 대통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첫 언급. 윤석열 정부 첫 언급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상 첫 언급인 겁니다. 북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는 쉽지 않다.
일본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된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풍풍 날아다니고 핵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일본 보고 그냥 평화헌법만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핵 투발 수단 기동 공동 연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핵 투발 수단, 투발 던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핵 투발 수단이라고 하면 핵 폭탄을 싣고 공중을 날아가는 전투기, 전폭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령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 어디에 일본에는 없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괌 같은 데 있다고 얘기를 해보지요. 거기에서 가령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를 할 때 그 미국의 핵폭탄은 미국 전투기에만, 미국 폭격기에만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종사가 운전하는 전폭기에 미국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한국과 미국은 북핵 공격을 가정하고 다음 달부터 확장 억제 연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습을 확장된 규모로 하겠다. 이겁니다. 대규모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extended, 확장돼 있는 그 커다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함께 연습을 하겠다. 11일 동안 한답니다. 11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조선일보가 미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한국 국가전략연구원하고 함께 컨퍼런스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의 핵 우산이 안 펴질 때에 대비해서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 안 펴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 국가 운명이 달려있는데 우리 국가가 멸절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의 존망을 얘기하고 우리 국민의 존망을 얘기하는데 만약 미국의 핵 우산이 펴질 확률이 99%, 안 펴질 수도 있다가 1%, 그 1%도 지원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농축 기술이라든지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북핵 위협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와 있는 것이다. 우선은 미국 핵 우산 강화, 집중하되 유사시에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 돼야 한다. 잠재적인 핵 보유국.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가 끊임없이 강조를 사실은 해왔습니다. 제 목소리 자체는 그때는 좀 외로운 목소리였을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AP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지금 김정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 그 전화기를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봐라. 저게 한 라인이라고 하는 그 전화통이다. 한미훈련, 여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한미훈련 11일
연속 첫 실시를 하는데 발사의 왼편 작전도 전략화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의 왼편 작전을 전략화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 쪽을 향해서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준비, 그 다음에 발사, 그 다음에 미사일의 상승, 그 다음에 목표 지점에 가서 하강, 준비, 발사, 상승, 하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준비,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려는 단계의 왼쪽에서부터 깨부수겠다.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그걸 파괴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 발사의 왼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발사, 상승, 하강이라는 이 적군의 움직임이 있기 이전에 그 왼쪽 단계에서 벌써 저쪽을 무력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전략화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지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갔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유분 쓰지 갑자기 이재명이 홍준표 시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도지사로 일할 때 관내 기업들이 경남FC에 후원하도록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 이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7개 항목으로 구성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의 5번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였다 라면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해서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같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경남도지사도 나와. 인천시장도 나와. 좀 비겁하지요. 그런데 이건 뭐 비겁하고 아니고 물귀신 작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보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닌 말로 성남시장이 받은 돈하고 인천시장이나 경남도지사가 받은 돈하고 뭐 비슷한 거야 정말로? 아니죠.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다.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을 해서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들만 추려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축구단을 좀 후원해 주세요.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원을 받는 대가로 뭔가 인허가를 마구 남발해서 대가를 줬냐 안 줬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다 이겁니다. 두산건설이 분당구에 있는 땅의 용도 변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이버, 뭐 농협, 차병원 이런데 보유하고 있는 땅, 뭐 또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인허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성남FC에 돈을 낼 때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됐다면 이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전략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전략을 늘 씁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검찰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뛰어넘고 자기의 맞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프레임을 자꾸만 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 모래내 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래내 시장 사람들이 왜 모래내 시장 사람들이 왜 이재명하고 운명 공동체예요? 네? 그러나 이재명은 노회한 프레임 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 그 사람들과 그 유권자들하고 자기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운명을 묶는 겁니다. 너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방패를 삼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다시 한번 단단한지 두들겨 보는 것이지요. 그 시장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을 지키려면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프레임이 생긴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이재명이 거기서 4년 중임제를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성남 FC 제3자 뇌물 이 건이 좀 수면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것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에 얽혀져 있는 것들이 이재명에게는 더 이제 엎친 데 덮친 이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법 대북 사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기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것을 봤습니까? 무슨 독립투사인가 민주투사인가요?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 충격적인 마피아식 검찰 출두였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 방탄정당이라는 것을 자인을 한 추태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그리고 이제 그 태국에서 양선길 현 회장하고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은 김성태라는 이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양선길 이런 이제 기업들 대표들 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과 이재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재명의 경기도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협력 과정 이걸 이제 정밀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하고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이 두 곳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게 아주 수상한 대회였거든요. 경기도 그리고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이끌던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 이제 우리 쪽이 아태협이라는 거고요. 북한 쪽에는 이종혁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함께 이제 이런 대회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수억 원을 쌍방울이 내는 겁니다.
경기도와 쌍방울이 모두 10개 대북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5개는 안부수 회장이 이끄는 아태협과 공동 추진을 했고,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는 부지사 취임 전까지 쌍방울맨이었습니다. 쌍방울 고문,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1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지금은 이제 SBW 생명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인 거죠. 검찰은 정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줄 선물용으로 에르메스 말 안장, 롤렉스 시계 10점을 북측 인사들에게 전했다. 에르메스라고 지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이 명품 가운데 제일 비싼 명품이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그런데 에르메스가 원래는요, 말 안장 만드는 가죽 회사였었습니다. 가죽을 가공해서 말 안장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 안장 하면 에르메스, 에르메스 하면 말 안장으로부터 시작된 기업인데, 그 에르메스의 말 안장을 사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쌍방울의 김성태가. 롤렉스 시계 10개. 기가 막히죠. 왜 김정은이 흰 말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정은 엉덩이 밑에 있었던 말 안장이 에르메스제. 그리고 그것을 선물한 사람은 쌍방울의 김성태라고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태, 한국에 언제 인도될까요? 이제 한국과 태국은 범인 인도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런데 불법 체류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가 만약에 송환 거부를 요구하는 정식 소송을 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심사를 받는데 1달 정도. 그 다음에 만약 소송을 걸어서 나는 송환되기 싫소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걸 또 재판을 하는 또 몇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김성태를 잡았을까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파인허스트라고 하는 이제 골프장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김성태가 가 있는데 그 전임 한인 회장, 태국에 있는 전임 한인 회장이 아마 김성태의 도피를 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인 회장의 동선, 한인 회장의 통화, 한인 회장의 문자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꼬리를 딱 잡아가지고 김성태하고 양선기를 딱 붙잡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일은 이재명과 김성태, 김성태와 이재명 이 관계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김성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 다음에 아태협 안부수 회장, 이 사람들의 그 끈적끈적하고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계, 뭐 사회이사를 하고 뭐 고문을 하고 뭐 변호사를 하고 뭐 대북 사업을 하고 또 막 거기에 뭐 수백만 달러가 오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죠. 나하고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쌍방울이 원래 내복 회사죠. 네이, 런닝구, 빤스, 속내에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쌍방울? 나는 그 내의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독특한 그 수사법입니다. 대장동 사태가 벌어지니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쌍방울 내의 한 장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인지
10원 한 장밖에 받은 것 없고 내의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백억이 오고 간 음습한 뇌물 공동체였는지 검찰이 수사하면 밝혀질 일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의 사표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애정이 여전히 크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이제 거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의원, 나 선배, 당대표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의 말로도 본인 마음을 모르겠대요. 근데 어찌됐든 한길 리서치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따로 조사를 해도 1등이 나경원입니다. 1등이 30% 나경원, 그리고 2등이 김기현 18%입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촘촘하게 뜻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 당대표로는 이미 김기현 의원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묘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나경원 의원을 말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제발 좀 참아 이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나경원 의원 나 의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나는 나경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큰 미션은 2024년 4월 10일 다음 총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2인 3각의 발이 착착 맞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김기현이 더 합당할 것인가 나경원이 더 합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